지금 우리 태국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진짜 큰 코 다치게 될지 모를 텐데 자신 있어요? 한국은 13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단 3일 만에 모조리 추방시켜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태국 공항은 마비 상태인데요. 태국에서 마사지샵을 운영하던 한 태국 여성이 불법 체류자로 추방된 태국인들에게 학을 떼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태어나서 현재 타이 마사지샵에서 일하고 있는 22살 나타나라고 해요. 최근 태국이 한국을 불매하겠다며 밴 코리아 운동을 시작해서 여러모로 시끄러운데요. 한국을 매우 좋아하던 저는 한국이 태국인들을 상대로 차별적인 대우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매우 실망했었어요. K-팝이나 K-푸드 등 K가 들어간 거라면 뭐든지 좋아하던 저였는데 이젠 밴 코리아 운동에 참여할 정도였죠. 게다가 저희 마사지샵 단골이었던 한국 손님들마저 좋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래서 많은 손님들이 떠났어요. 그때는 한국을 정신 차리게 만드는 태국의 밴코리아 운동에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저는 이때의 생각과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은 어떻게 해야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되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죠. 매우 부끄러운 과거의 제 행동을 한국인 여러분들께 고백하면 제 잘못이 조금은 씻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한국에서도 밴코리아 이슈를 다루고 있다고 하던데 아마 대략적인 상황은 아실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은 태국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태국 사람들의 항의가 귀찮게 앵앵거리는 모기 소리 정도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태국의 상황을 생생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태국인들은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있어요. 한류 열풍이 불면서 태국의 길거리는 그야말로 한국이 점령한 상태였는데요. 어딜 가든 유명한 한국 가수들이나 배우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한국어로 된 간판은 기본이고 한국 노래가 하도 많이 나와서 한류에 관심이 없다는 사람들조차 무의식적으로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노래를 틀은 가게가 있다면 쳐들어가서 이봐, 지금 당장 이 노래 꺼. 한국 노래를 틀다니 가게 망하고 싶어서 환장했나 보지? 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린다거나 한국 연예인 사진이 붙어 있다면 그걸 찢어버리고 낙서를 하기까지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개한 행동이죠. 아무리 안 좋은 감정이 있더라도 그걸 마구잡이로 티를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남의 가게에 가서 붙어 있는 포스터를 떼고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건 그 사람의 재산을 훼손하는 건데 지금 태국인들은 그런 살이 분별조차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기요, 아무리 그래도 제 가게에다 이러시는 건 좀 아니죠? 라며 상인이 우는 소리를 하면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그러게 분위기 파악을 했어야지. 왜 역겹게 한국 연예인들 사진을 걸어두는 거야? 라면서 가게 주인을 비웃기까지 해요. 경찰은 별 도움도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이 한 둘이어야지 제지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다니니까 경찰도 거의 반포기 상태예요. 그런데 웃긴 건 이렇게 태국인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저 또한 과거엔 그들과 똑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태국인들의 그런 행동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감히 태국을 무시한 한국을 가만둘 수 없잖아요. 한국을 방문하는 태국인들이 1년에 50만 명이 넘는데 태국인들이 쓰는 관광비로 먹고 산다는 한국이 이렇게 거만하게 구는 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죠. 게다가 제 친척 언니는 한국에 가려고 돈을 3년 동안이나 모았는데 한국에 갔다가 입국을 거절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가까운 사람마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니 이때부터는 저도 태국에서 한국을 몰아내야 한다라며 온갖 추악한 짓을 저지르는 태국인들의 집단 광기에 참여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저답지 않았던 행동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태국 출신 아이돌 가수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데뷔하여 큰 인기를 거뒀고 지금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톱 클래스 가수가 됐어요. 태국은 아직도 신분제가 있는 거 아시죠? 하이소라는 상류층이 모든 부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태국에서 아랫계급인 사람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엄청난 인기 스타가 됐다는 건 모든 태국인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가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에 열광한 것이기도 해요. 이런 훌륭한 가수를 발견해낸 게 한국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가수가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니 저는 그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를 향해서 한국에서의 활동을 접고 당장 태국으로 돌아오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동참하는 제 또래들도 많아졌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태국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태국에서의 한국을 지워버리려고 하는지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가 열정적으로 동참하던 벤코리아 운동에 의문을 품게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마사지 샵에서 일하며 알게 된 수파완이라는 태국인 친구가 있는데요. 어느 날부터 수파완의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한숨을 쉬는 날도 많아지고 저는 친구로서 수파완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싶었습니다. 수파완, 무슨 일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수파완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대답했죠. 이번에 한국에서 살던 태국인들을 전부 강제 추방하기로 한 거 알아? 당연히 알지. 그것 때문에 한국에 안 가겠다고 하는 거잖아. 한국 갔다가 쫓겨날까 봐. 수파완은 잔뜩 기가 죽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오빠가 지금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 한국이 태국보다 임금이 높기는 하니까 거기서 일하면서 집으로 돈을 붙여주고 있는데 오빠가 한국에서 쫓겨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오빠가 보내주는 돈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살려고 했는데 한국 때문에 이게 다 망하게 생겼다고. 우리 가족 11명인 건 알지? 오빠 없으면 우리 전부 굶어 죽을 수도 있다고. 저는 한국의 이런 태도로 인해 제 친구가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했어요. 울먹울먹거리면서 자기 이제 어떡하냐고 하소연하는 수파완을 보니까 친구로서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파완을 위로하려고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오빠가 한국에서 무슨 일 하시는데 태국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나도 도와줄게. 그런데 수파완이 울면서 대답한 오빠의 직업이 뭔가 이상했어요. 태국에서도 할 수 있기는 한데 한국에서 일하는 게 더 돈이 된대. 오빠가 이야기를 안 하니까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한국에서 돈을 더 많이 주나 봐. 저는 순간적으로 혹시 약을 파는 일을 하는 건가 싶었어요. 사실 태국에 이런 게 암묵적으로 많이 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파완에게 오빠가 혹시 약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면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말하자 수파완은 정확히 오빠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어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약이라고 치더라도 한국에서 약 관련한 일을 하면 안 돼? 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잘못된 일이잖아. 한국에서도 하면 안 되는 일인데? 라고 말하자 수파완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왜 하면 안 돼? 우리 그게 무슨 잘못된 일이라고. 파는 건 잘못이 아니야. 사는 인간들이 잘못이지. 사는 사람만 없으면 태국인들도 그런 일 안 해. 다른 일 찾았겠지. 우리 태국인들이 나빠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태국을 그렇게 만든 거라고. 저는 수파완이 이런 생각을 가진 아이인 줄 정말 몰랐어요. 수파완 앞에서는 대충 공감하는 척 했지만 이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의 태국인들은 이미 반실성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인으로서의 대화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삭제했었던 한국의 아이돌 팬들이 쓰는 어플을 다시 다운로드 하였어요. 저는 태국인이 아닌 척 영어로 어플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한국에서 사는 태국인들을 억지로 내쫓는다며? 우리가 좋아하는 태국 가수 말이야. 그 사람도 쫓겨나는 거 아냐? 그러자 누군가가 대답을 해줬어요. 그 가수가 왜 추방돼?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을 강제로 내쫓지 않아. 너 혹시 태국인이야? 다른 나라는 다 한국을 이해하는데 태국인들만 이걸 이해 못하더라? 태국은 불법이랑 합법을 구분 못해? 이 댓글을 봤는데 너무 찔리더라고요. 현재 태국의 상황이 딱 그렇잖아요. 하지만 당시만 해도 아직은 태국의 편을 들고 싶었어요. 아니 그래도 태국이 이렇게 과격하게 행동하면 한국도 태국 얘기를 들어줘야 하는 거 아냐? 내가 알아보니까 한국에 여행을 가는 태국인의 수가 1년에 50만 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쓰는 돈이 한두 푼은 아닐 텐데 이번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더 댓글을 달아주었어요. 그런데 다들 제 댓글에도 덤덤하더라고요. 안 오고 싶으면 오지 말라고 해. 나도 그렇고 내 주변도 그렇고 아니 뉴스에서조차도 태국인들이 안 오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던데 태국인들이 여행 안 오면 한국인들은 굶어 죽는다고 생각하나 봐. 진짜 웃겨 정말. 그니까 내 말이 난 서울에서 사는데 태국인 관광객은 한 번도 못 봤어. 태국 말고도 오는 사람이 수십만 명인데 왜 우리가 아쉬워해야 해. 제가 아는 바와 너무 다른 반응이었어요. 분명히 태국에서는 한국이 밴 코리아 운동에 조짐을 두고 긴장하고 있다. 태국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면 한국은 큰 위기에 봉착하고 말 것이다. 라는 뉴스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 조국인 태국을 마지막으로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글을 하나 더 올렸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이랑 태국이랑 주고받은 게 있는데 아무리 불법 체류자라고 해도 좀 봐주고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닐까? 한국이 좀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러자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심하다니 무슨 말이래? 와, 너 혹시 태국인이지? 신기하네.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태국인들이 왜 그 난리를 치는지 알만하다. 불법 체류자를 봐주라니? 너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는 봤어?
이 사람들은 태국 불법 체류자에 관한 뉴스 기사를 몇 개 올려줬는데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은 20만 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태국인 불법 체류자의 수가 전체 외국인 불법 체류자 중 7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파완이 말한 것처럼 한국으로 가는 약의 원산지 1위도 태국이었고요. 수파완은 사는 놈이 잘못이라고 했지만 저는 파는 놈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약이 퍼질 일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태국인들은 태국인이 한국에서 어떤 민폐를 끼치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입는 손해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것도 불법 체류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인데 그걸 보고 한국이 자기들을 무시한다고 말을 하는 게 이제는 열등감으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제야 태국이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열등감 때문에 우리에게 우호적이었던 한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게다가 그걸 한국이 아쉬워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가 앞에 말했듯이 집단 관계에 휘말려서 제대로 된 사고를 못하고 있던 게 분명했죠. 저는 큰 충격을 받고 한동안 마사지샵과 집만 반복해서 다녔어요. 한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끊으라고 시위하는 사람들도 꼴보기 싫었고 뱅코리아라는 문구를 들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꼴보기 싫었거든요. 수파완과도 필요한 말만 할 뿐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저 집단 관계 속에 들어가 버릴까봐 무섭기도 했고요. 그렇게 며칠 뒤 SNS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미어터지는 어떤 공간이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공항이었습니다. 공항이 그렇게까지 붐빌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이 쉽게 걸어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빽빽하게 사람으로 꽉 차 있는데 사진으로만 봐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였죠. 곧이어 올라온 영상을 보니 가관이더라고요. 공항이 사람들로 꽉 차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경찰들이 질서를 지키세요. 천천히 움직이세요. 라고 말하는데도 말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짧은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욕설이 난무했죠. 게다가 나중에 추가로 올라온 영상을 보면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도둑질을 당했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무리 태국이라고 해도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 공항을 가득 채웠던 사람들은 모두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이었어요. 한국이 불법 체류 중이던 외국인 13만 명을 이틀 만에 강제 출국을 시킨 건데 이들 중 대다수가 태국인이었던 거죠. 저는 한국으로 추방돼서 온 태국인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에 한 번 놀랐고 단 이틀 만에 13만 명이나 내보냈던 한국의 능력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아, 한국이 지금까지 우리를 많이 봐주고 있었구나. 한국은 태국을 아주 우호적으로 대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번 태국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한국의 입국 규제도 우리가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불법 체류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떳떳하게 들어와 라는 의미였던 거죠. 그런데 이 바보 같은 태국인들은 그걸 알지도 못하고 아주 오만방자하게 벤코리아 운동 따위나 하고 있었으니 한국은 이제 더 이상 태국을 봐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단 이틀 만에 13만 명을 추방한다는 건 이미 13만 명에 대한 것들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갑자기 몰려든 태국인들 때문에 아수라장이 된 공항을 본 태국 정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한국을 가네 안 가네 하면서 한국을 협박하던 사람들이 꼬리를 내린 거죠. 아, 이대로라면 한국에게 제대로 혼쭐이 나겠구나. 지금이라도 빌어야겠다라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모든 언론들과 정치인들이 한국 편을 들기 시작했거든요. 태국 여행사 협회 회장이 한국은 태국 관광객들의 신뢰를 되찾는데 최소 2년 이상 걸릴 것이다라고 말한 걸 아무렇지 않게 보도하던 언론이 이젠 알아서 한국 내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태국의 최대 일간지인 타이라는 한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약물의 원산지 1위가 태국이라고 대놓고 말했고 외교부 부대변인인 나타파우는 한국에 대한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를 근절하겠다는 약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의 불법 취업 시도는 한국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해외에서 생활하는 태국인들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디 한국에서의 불법 체류를 멈추시고 태국으로 돌아와 주세요. 라면서 태국인들에게 호소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사람들은 하나같이 언론과 정치인들이 한국의 눈치를 본다면서 상황 파악 못하고 손가락질이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태국인들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 여기서 끝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소리를 했더라고요.
그건 바로 태국의 군사력으로 언제든지 한국을 제압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습니다. 진짜 헛소리죠. 저는 이 사람이 진짜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말을 공식 석상에서 할 리가 없잖아요. 국방부 장관은 벤코리아 운동이 한국에게 먹힌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 3일 만에 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을 하면 한국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태국인들이 자기를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거일 수도 있고요. 무슨 생각으로 저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한 건진 모르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태국의 수준이 전 세계에게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태국인으로서 너무 부끄럽네요. 저는 국방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태국의 국방력이 그리 강한 수준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어요. 한국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태국보다는 낫겠다고 짐작하고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알고 보니 태국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태국은 군사력 순위가 25위에 불과했지만 한국은 전 세계 5위였습니다. 무려 미국, 중국 등 세계의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었어요. 게다가 한국은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합동 훈련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를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저런 소리를 했다는 건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건가 싶을 정도로 바보 같은 거잖아요. 알고 보니 태국 국방부 장관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도 국방부 장관의 말이 믿을 만한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우리한테는 든든한 친구, 중국이 있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이랑 합동훈련하면서 국방력을 키운 건 알고 있어? 만약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중국이 우리와 함께 한국을 아주 묵사발로 만들어줄 거야. 두고 보라고? 한국에게 도발을 해놓고 겨우 의지한다는 게 중국이라니. 제가 국방에 관련된 건 잘 모르지만 친구라고 생각했고 가까운 나라라고 생각했던 국가가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건 압니다. 만약에 태국이 한국에게 도발을 했는데 중국이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야 라고 한다면 3시간 만에 불타는 건 서울이 아니라 방콕이 될 거예요. 아무래도 태국 국방부 장관은 중국의 국방력이 태국의 국방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태국이 잠깐 미쳐서 한국에게 미사일이라도 하나 쏜다면 그때부터는 재앙이 시작될 거예요. 물론 태국의 미사일은 한국 영토로 들어가지도 못하겠죠. 한국의 무기를 몇 개 봤는데 공중에서 날아오는 태국의 미사일은 공중에서 격추시키고도 남겠더라고요. 한국 영토에 들어오기도 전에 산산조각이 나서 바다에 흩뿌려질 텐데 묵사발은 얼어 죽을. 저는 솔직히 태국이 뭐라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태국이 국방비로 얼마를 쓰는지 아세요? 8조 원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40조 원에 가깝죠. 게다가 한국은 유럽과 미국의 무기를 수출할 정도고 심지어 유럽이 한국의 기술을 견제하기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반해 태국은 별 볼 일 없어요. 무기와 군대를 현대화한다고 열심히 떠들어대고 있기는 한데 한국의 첨단 군사력과는 비교할 수준이 안 되죠. 설령 중국이 돕는다? 그래도 한국을 이길 수 있을지 장담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태국 국방부 장관이 3일 안에 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을 시작으로 한국의 국방력에 대해 알아보았던 건데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한국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한국이 국방부 장관의 말에 기분이 나빠서 공격을 하면 어떡해요. 한국에서 콧김만 불어도 태국은 휘청거릴 텐데 솔직히 지금 심정으로는 태국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요.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의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저도 태국인이지만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없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제 주변인들에게 이젠 정말 멈출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여전히 차가워요. 뭐라는 거야? 너 태국인이 맞기는 해? 지금 태국이 한국을 무서워해야 한다는 거야. 한국은 땅도 작고 인구도 적어. 중국이랑 함께라면 한국 정도는 한입거리라고.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한국은 세계의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야. 그것도 한국은 미국이랑 동맹 관계야. 아무리 태국이 중국과 가까워도 우리는 태국이잖아.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라니까.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됐고 나는 벤코리아 운동만 하려고 했는데 한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꼿꼿하고 거만하게 굴면 정말 한국을 점령하자고 주장할 거야. 그렇게 안 하면 시위라도 해야지 뭐 요즘 정부가 하는 거 보니까 한국 눈치 엄청 보는데 우리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 이러니 제가 태국에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지금 태국은 한국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저희가 너무 생각이 짧았다고 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요. 언제까지 봐줄 줄 누가 알아요? 게다가 단체로 미쳐있는 태국인들이
잘못된 선택이라도 한다면 그땐 이미 늦었을 거예요. 그때는 도망가도 방법이 없겠죠. 지금 태국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니까 지금이라도 한국한테 사과하고 용서해달라고 빌어도 모자랄 판이라고. 제발 정신 좀 차리자. 너야말로 정신 차려. 태국인이 태국 편을 안 들고 한국 편을 들면 어떡하자는 거야. 난 한국이 자존심 내려놓고 죄송하다고 할 때까지 절대 벤코리아 멈출 생각 없어. 아직도 태국이 한국보다 유리한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아요. 처음에는 태국인이 한국에 관광을 안 가면 한국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했고, 이제는 국방력도 더 세니까 무서울 게 없다는 논리인 거죠. 한국이 경제적으로 제재를 걸면 1차적으로 피해를 입을 거고, 태국이 선을 넘는 순간 한국이 어떻게 할지 감도 안 잡혀요. 단 이틀 만에 불법 체류자 13만 명을 강제로 쫓아낸 한국이잖아요.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두려워요. 라타나, 뭘 그렇게 걱정하는 거야? 우리 국방부 장관이 걱정하지 말라잖아. 국방부 장관이 계산도 없이 그런 말을 했겠어? 저는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면서 계산도 없이 그런 말을 한 거야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태국에서 현재 한국 눈치를 안 보는 건 국방부 장관뿐일 거예요. 한국은 약 55만 명의 육군 병력, 2,600대의 탱크, 200대의 공격용 헬기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최첨단 무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고, 해군은 또 어떤지 알아. 병력이 7만 명이고 무기는 말할 것도 없어. 그런데 태국의 병력은 고작 36만 명 현역 병력뿐이야. 너는 진짜 태국이 한국과 게임이 된다고 생각해? 진심이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태국인들은 조금 알아듣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요.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럽다면 다행스러운 거라고 볼 수 있는 소식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고 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요. 일단 집으로 꼬박꼬박 붙이던 돈이 오지 않으니 집안 살림이 어려워졌겠죠? 그러자 불법 체류자의 가족들은 왜 불법 체류자인 걸 들켜서 우리까지 피해를 보게 하냐라면서 불법 체류자를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고 있고 불법 체류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도 해요. 우선 인프라도 좋고 전체적으로 태국과 많이 차이나는 환경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꼬질꼬질하기 그지없는 태국으로 왔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걸핏하면 시비를 걸고 자기들이 한국인인 양 태국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걸 음식이라고 먹어? 태국 애들 진짜 불쌍하게 사네. 한국에서는 이런 거 길거리 개도 안 먹어. 솔직히 태국 길거리는 좀 많이 더러운 것 같아. 한국에서 살 때는 길거리에 쓰레기가 나뒹구는 걸 한 번도 본 적 없어. 태국인들 외모도 마음에 안 들어. 까무잡잡하고 키도 작고 말이야. 한국에서 살 때는 늘씬하고 길쭉길쭉하고 예쁜 사람들만 봤는데 말이지. 여기서는 결혼할 사람 찾는 것도 어렵겠어. 다른 건 다 참는데 이 말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누가 봐도 한국에서 여자친구 한 번 못 사귀었을 듯한 외모였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본인이 먼저 판단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해볼게요. 자기가 한국에 다녀왔다고 자신을 잘생기고 세련된 한국 남자인 것처럼 말하는 꼴이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사는 여자들은 눈이 없나요? 결혼할 사람을 찾는다고 누가 만나준대요? 이처럼 한국에서 온 불법 체류자들은 태국 문화에 섞이지 못하고 자꾸만 겉돌고 있어요. 누가 이런 사람들이랑 가깝게 지내고 싶겠어요. 그렇다 보니 이들은 한국에서도 쫓겨나고 태국에서는 점점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게 불만족스러웠나 봐요. 이들은 술을 마시고 길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심할 때는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온 내가 너네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전부 벤코리아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태국이 뭐가 잘못된 것인 줄을 알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무엇보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이 벤코리아에서 끝날 줄 알았어요. 한국으로 관광을 안 간다고 해도 한국이 지금 이 상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한 태국인들은 한국에 끌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벤코리아 열풍이 줄어들면 태국과 한국의 관계도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예상을 못했어요. 이러다 진짜 무슨 일이 나면 어떡하죠? 요즘 이것 때문에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게다가 한국 분들이 태국인들 전체를 미워하게 될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물론 태국인들이 너무 몰상식한 행동을 많이 했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 사연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반성하는 태국인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하루빨리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부디 태국인들이 정신을 좀 차리고 한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태국 관련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죠. 사실 불법적인 것만 안 하면 문제될 게 없었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봐요. 여하튼 이렇게 정신 차리고 있는 분도 있다는 걸 보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부터 추석 연휴인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명절 되셨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영상은 계속 업로드 되니까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그럼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튜브